여기 시간이 1999년 11월 13일로 멈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6년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돈만 무려 2100만엔,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좋게 넘는 돈입니다. 26년 전 11월 13일 이곳에서 한 여성이 죽었습니다. 그날 끔찍하게 살해당한 자신의 와이프를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남편 타카바 사토루 씨는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아내가 살해당한 현장을 단 하나도 치우지 않겠습니다.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 아내의 피가 묻은 한 권과 범인의 발자국이 남은 거실을 말 그대로 박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31일 마침내 그 멈춰진 시간 속으로 범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집념, 그렇게 검거된 범인의 정체, 그리고 범인의 완전 범죄가 26년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일본 나고야 주부살인 사건입니다. 26년 만에 해결된 이 사건을 언론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수사 기록을 뜯어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이 긴 시간을 슬픔에 무너지는 대신에 분노를 연료 삼아 26년을 버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범인이 현장에 남긴 기이한 단서와 최근 밝혀진 소름 끼치는 범행 동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999년 11월 13일 사건 당일, 평범하고 행복했던 주부 32살의 타카바 나미코 씨는 오전 9시경 남편을 출근시키고 2살배기 아들과 함께 소아과 병원을 다녀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시간은 오후 2시 30분. 범행은 이 사이 정확히 낮 12시와 2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미코 씨는 평소에 경계심이 매우 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꼭 인터폰으로만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은 어떻게 침입했을까요? 문을 억지로 뜯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나미코 씨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어떤 가면을 쓰고 이 집에 들어왔던 걸까요? 그 해답은 현장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유산균 음료에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이 가족이 절대 마시지 않는 미루미루라는 유산균 음료 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음료는 나고야 시내가 아니라 30km나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특정 생산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방문 판매원을 가장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부터 사세요? 같은 여성이자 판매원처럼 보이는 그녀에게 경계심 강한 나미코 씨도 아마 무장 해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범인은 돌변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이어진 혈흔은 범인이 대화나 망설임 없이 문이 열린 바로 그 순간 목을 노렸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들이 있었던 거실 쪽으로 도망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범인의 칼날은 집요했습니다. 범인은 아이에게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손을 씻은 흔적, 혈흔이 묻은 족적인 여성용 240mm의 신발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팔을 감싸진 채 검은 외투를 급히 입고 사라지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춘재 사건이 그러했듯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그러했듯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경찰은 특정된 한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DNA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왜요? 싫은데요? 모든 특정된 용의자가 협조하는 가운데 그녀만 유일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거절이 오히려 경찰의 확신을 키웠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DNA를 채취하려 하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10월 30일 그녀는 제 발로 경찰서에 나타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자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수사망이 좁혀질 대로 좁혀진 상태였고 DNA 결과가 나오면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범인의 마지막 발악이자 전략적 항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잔혹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남편 사토루 씨의 고등학교 동창 야스오쿠 쿠미코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4년 고교 테니스부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쿠미코는 남편 사토루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게 서로 연락이 없다가 사건 발생 불과 5개월 전 동창회에서 그들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남편 사토루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을 들은 가해자 쿠미코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 쿠미코는 남편 사토루에게 육아의 고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아내 나미코 씨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살려두었었습니다. 엄마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을 2살배기 아들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피해자의 모든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다면 분명 아이까지 해치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로지 남편 사토루였습니다. 그의 행복을 거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육아를 심어놓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사토루 씨는 사건 현장을 26년간이나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들어간 월세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전면에 나섰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과학 수사가 발전해 나가기를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저는 2가지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박제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26년이나 사건 현장을 1999년에 박제해 두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공간을 유지하는 데 쓴 돈과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은 아내를 향한 헌사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은 가면을 쓴 기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26년간 남편 사토루의 옆에서 동창이라는 주부라는 가면을 쓰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린 그 가정 바로 옆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결국 멈춰있던 진실이 흘러가던 거짓을 붙잡았습니다. 범인은 남편에게 육아의 고통을 주려 했지만 남편은 그 고통을 범인을 잡겠다는 집념 하나로 승화시켰습니다. 범인은 이제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이 훔쳐간 시간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나고야의 그 아파트는 이제서야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